안녕하세요, 한PD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블로그에 올린 제목이 뭐냐면 팔자를 고치는 투자,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라는 제목이에요. 자, 제가 한 1년간을 회고를 해보니까 자, 올해 일단 1년간 뭐 이제 투자 방법이 제 투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했는데, 자,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나스닥 그 미국 시장, 다우 시장, 주로 나스닥을 투자한 것 같아요. 다우 종목 조금 들어갔고, 자, 수익률을 보니까 대략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계좌에 잔고가 있어요. 대부분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300만 원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뭐 퍼센테이지로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계좌가 3개인데 첫 번째 거는 한 1,7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244만 원 정도 벌었고 14.25%, 회전율은 한 24% 정도. 주로 스윙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점 매수해서 타고 올라오면 뭐 꼭지 팔고 뭐 그런 스윙 투자. 그래서 뭐 길게는 몇 달을 가지고 간 경우도 있어요. 한 2달 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왜냐면 물렸으면 이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저는 손절은 안 했어요. 거의 손절 없어요. 왜냐면 뭐 미국 주식은 이 상태에서 이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무조건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가면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절이 거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배당을 또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만 했어요. 초우량주 아니면 아주 그 유명한 성장주들, 그리고 또 배당을 기본적으로 주는 주식들, 자, 그런 주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인텔 그런 것도 다 배당을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려도 배당을 먹고 시세 또 올라오면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는 한 363만 원 정도인데 27만 원 정도 벌어서 한 7.64포인트 시세에 수익이 났고, 이거는 회전율이 별로 안 나오네. 0.298. 이거는 뭐 별로 거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가 269만 원 정도 가지고 29만 원, 한 10.88% 수익률이 났고 55.90 수익, 회전율이 했어요. 회전율이 한 반이 된 거죠. 이것도 회전율이, 그러니까 제가 스윙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전율이 높질 않아요. 막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회전율이 몇백 프로 나올 거요, 몇천 프로 나올 거요. 그죠? 매일 돌리니까. 저는 매일 돌린 게 아니라 이 회전율을 보면 스윙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한번 복기를 해본 건데, 제 투자 스타일을. 근데 저는 IMF 이후에 그 데이 트레이딩을 제일 첫 번째로 한 세대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데이 트레이딩. 그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메일로 뭐 또는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거래 내역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한 거를 내역을 다 뽑아서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왔어요. 한 책으로 얼마나 거래를 많이 했는지. 자, 그래서 그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뭐 지금 하기에는 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체력이 안 돼요. 그 젊으신 분들이 체력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데이 트레이딩이. 자,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스윙 투자를 했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은 안 하고 한 10가지 종목 정도, 기본적으로 초우량주들, 뭐 구글, 알파벳 구글, 뭐 아마존,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애플, 뭐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버, 뭐 그런 주식들. 그다음에 뭐 포드, 뭐 그런 거. 다 알려진 주식들 가지고 했어요. 뭐 이상한 주식들은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개별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지도가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자,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느낀 점이 많았어요. 자, 4월, 사실 뭐 이게 나스닥이 그렇게 시장이 1월 달에 떴더라고 해도 작년에도 이 정도 수익은 났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뭐 한 20% 밑으로 났던 것 같아요. 수익이. 그럼 올해도 20% 이상은 나요. 제가 보기엔. 이런 투자 스타일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거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딱 그 틀에 잡혔기 때문에 그 스타일대로면 20% 수익률은 저는 난다고 봐요. 제 투자 스타일로 하면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막 주식을 모아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거 뭐 답답해서 저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고 빨리 회전을 시켜서 돈을 벌고 또 벌고 해야 되다 보니까 스윙 투자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자, 뭐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뭐 테슬라 같은 거 사가지고 장기 중장기적으로 모아서 뭐 1,000배 먹는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뭐 제가 찾은 주식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5, 6년, 10년의 세월이 허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이것에 만족을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중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주식들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 한 5년 이상은 모아나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는 5배, 10배 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이니까. 자,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미국 주식은 좀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뭐 물론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우리가 잘 알려준 시 조금씩 모아나가면 되지만 제 나이가 또 그런 거 할 나이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스타일로 가는데, 자, 문제는 제가 한번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좀 제가 체크를 해본 게 이번 그 사이클에서 느낀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올해 한 250달러에서 한 290달러, 한 50달러 올랐어요. 크록스는 바닥치고 거의 더블 났어요. 한번 크록스 한번 볼까요? 자, 맥도날드는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자,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맥도날드는 이거 뭐 코비드 이후에도 계속 올랐어요. 그죠? 계속 올랐다. 자, 이거 이때가 언제야? 2022년 초에 샀어도 250달러 사서 296달러. 그죠? 올랐어요. 자, 보시죠. 한번 크록스, 엔비디아. 자, 크록스를 한번 보시죠. 자, 크록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너무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이게 49달러고 한 50달러까지 떨어졌죠. 자, 이거, 한 3배 났네요. 그죠? 149달러까지. 자, 이 주식이 좀 아까웠어요. 이런 주식. 이런 주식은,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듣냐면, 이거 사실, 뭐 보편적인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아마존 뭐 그런 주식은 아니지만 이건 뭐 신발이니까 소비재잖아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한번 거래해서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크록스 신죠. 아저씨들도 크록스 신죠. 저도 집에서 크록스 신거든요. 집에서. 그리고 뭐 밖에 나갈 때도 크록스 간단한 거 신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세계적인 제품이니까 이렇게 낙폭이 왔을 때는 사줘야 된다라는 거야. 또 하나 볼까요? 또 대표적인 거. 자, 뭐 이거 보시죠. 테슬라를 보시면 되죠. 자, 테슬라를 보시면, 자, 이 주식도 423달러 갔다가 111달러, 그죠? 107달러까지 104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자, 어쨌든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이고 아직도 한 시대를 리드하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는 반드시 사줘야 된다. 저는 97달러까지 보다가 못 샀어요.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린 거야. 자, 거기서 한 99달러까지 갔네요. 자, 101달러. 자, 101달러. 그죠? 전 97달러까지 보다 못 샀어요. 자, 이게 얼마 갔어요? 한 더블 났죠. 그죠? 이런 주식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이 거의 뭐 30% 빠졌다. 큰 낙폭이 왔다 그러면 들어올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는 놓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크록스, 메타 한번 보시죠. 메타도 중요했던 주식이에요. 자, 메타도 보시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이잖아요. 인스타그램. 자, 이거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89달러, 384에서 이거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크게 수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 이거 뭐 몇 배 났어요. 그죠? 한 3배 났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회사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감원한다든지, 그죠? 이 원가 절감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초우량주들이 큰 폭의 기회가 큰 폭이 떨어졌다. 고점 대비. 그건 찬스다.
여러분 찬스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저는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벌겠다. 주식 투자해서 뭐 이렇게 맨날 자잘하게 해봤자 그냥 맷 하나 사놓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300% 먹은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 귀중한 경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는 투자를 안 해보고 실전에서 투자를 안 해보면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나스닥을 거의 매일 쳐다보고 매일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해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나스닥 시장을 보는데 물론 뭐 주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지만 주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은행보다 조금 높은 금리, 뭐 이 정도 금리,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보려고 하면 전 안 해요, 차라리 이거 보려고 하면 뭐를 이거 하고 있어요. 그냥 은행에 5% 금리에 넣어놓고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사실 이거 보려고 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려고 하면 저는 그냥 중장기로 가버려요, 그죠? 그냥 요즘 같이 쌀 때 그냥 구글, 아마존 뭐 그렇게 계속 사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100%뭐 200%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내일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높은 수익률이 나와요. 지금 초우량주들, 그죠? 뭐 아마존, 구글, 알파벳, 뭐 MS, 뭐 그런 좋은 주식들은 그냥 계속 지금 사 먹으면 돼. 사면 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한 5년 들고 있으면 그 몇백 프로 수익률 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단기에 좀 한 2, 3년 안에 내 종잣돈을 확 늘려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주식의 어떤 고수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중수에서 고수의 대열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좀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저는 윌리엄 오일과 데이비드 라이언의 투자법을 조금 요즘 옛날부터 공부를 했는데 요즘 내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좀 정리를 해서 그 방법대로 조금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조금 주도주, 신고가 뭐 그런 종목. 제가 이번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주를 잘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게 아니라 좀 제 스타일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낮은 초우량주인데 아주 뭐 저평가된 것들, 그런 주식들을 사서 짧게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 나스닥에서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못한 수익률은 아닌데, 뭐 버핏도 어차피 뭐 20%밖에 못 벌잖아요. 근데 제가 20% 버는 거와 버핏이 20% 버는 건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그죠? 뭐 이거 뭐 2천만 원 가지고 2,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20%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그러나 버핏은 몇십 조를 굴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더 아주 고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어려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주도주 사냥을 좀 할 생각이에요. 주도주를 찾아서 들어가고. 근데 이번 시장에서도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제 고점 대비 조정해서 폭등한 것은 주도주였다는 거야, 주도주. 자, 나스닥에서 결국은 폭등했던 게 뭐예요? 반등했던 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나스닥에서 나스닥 반도체 주식 중에서 이거 있잖아요. 나스닥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앞으로 시대를 리드할 종목, 이게 이제 그래픽이 되고 뭐 그래서 게임기에서 많이 쓰고, 이 엔비디아, 그리고 또 AI에서도 이 반도체, 이 엔비디아 주식을 또 많이 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챗 GPT에서. 이게 이제 쉽게 해서 군사용에서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알파, 베타 값, 이게 움직임을 또 감지하는 그런
어떤 반도체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쏠 때 뭐 알파, 베타 값 뭐 해가지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그래픽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유망한 거야. 그래서 이게 몇 배 올라간 거야. 그죠? 42달러에서 뭐 거의 한 10배 올라갔죠. 9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도 이렇게 폭락했을 때 샀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대를 읽지 못한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그 반도체의 어떤 시대. 근데 이때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사모으면 된다. 앞으로 모아놔. 근데 뭐 다 꼭지 물린 거지. 그 얘기 나올 때. 그러면 여기서는 사줬어야지. 그죠? 엔비디아의 반도체의 뭐랄까요, 그 전망은 떨어지진 않는 거니까.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몇 배 났어요? 113달러에서 거의 2.5배 났잖아요. 그죠? 야, 이런 거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실수한 게 뭐냐면, 저는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에 그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인텔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인텔은 계속 떨어져. 물론 인텔에서도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 냈는데 떨어질 때 이제 수익률이 약하다라는 거지. 자, 보세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물론 떨어지면서는 저는 먹었어요. 뭐 어떻게 그 뭐 반등 타임에 다 먹고 나왔는데 약하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야. 인텔도. 자, 이제 바닥치고 이런 주식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질 때도 그런 주식을 사야 돼. 예. 예를 들어 또 이건 뭐 안 나오니까 에코프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2차 전지가 그 시대의 강력한 트렌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낙보가 왔을 때 반등이 나온 거는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시대 트렌드와 주도주를 읽어 나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는 작년에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아. 소위 그때 유행했던 게 뭐 이방원인가요? 뭐 태조 이방원이었죠. 그죠? 방산주도 투자 못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블로그에서는 소개했고, 그래서 ETF 상품을 한번 그 뭐랄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한번 저점에 딱 그 이야기했어요. 블로그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더블 났어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러나 저는 또 ETF는 중국차 ETF에 집어넣어서 그건 또 빌빌거리잖아. 그죠? 뭐 그건 장기적으로 가면 어차피 갈 주식이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시대의 트렌드를 좀 읽어서 다음 분기에는 좀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린 좀 결론은 뭐냐면 제 나름대로의 투자법을 너무 고집했다라는 거야. 그런 점을 좀 반성하고 역시 대가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 대가들의 투자 방법의 한 80%, 그죠? 거기에 내 개성을 한 20% 집어넣어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그 대가들은 1년에 100%, 200%, 300%, 1000%까지 나잖아. 그런 방법을 따라가야지. 뭐 내 방법대로면 뭐 20%도 못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수정을 해서 올해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복귀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내 투자 수익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 중수의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중수에서 고수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투자 기법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서 팔자를 고치는 투자를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고생이잖아요. 직장 끝나고 와서 공부하고 또 시세창 쳐다보고 장중에 또 한번 쳐다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보려고. 우리가 한번 이제 금수저가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큰 자산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번. 자, 그러려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제작해 봤습니다. 이상 한피디였습니다.